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황진모입니다. 자, 이번 111회차 전산세무 2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2급은 회계 1급하고 시험 응시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세무 2급을 준비를 할 때 좀 많이, 처음에 이제 초시생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체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3번 정도를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문제가 좀 많이,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4월달, 6월달 시험이 진짜 난이도가 어렵고, 8월달, 10월달 시험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합격률도 꽤 좋게 나왔고요. 이번 12월달 시험은 또 난이도가 또 어떨지는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열어봐야 알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무 2급은 이제 합격을 하시면은 이제 취업 전선에 이제 많이 이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취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취업에 대한 이 궁금증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계 쪽, 그러니까 20대 쪽에 이제 해당하는 분들이 나 세무사 사무실 가겠다라고 하면은 전산 세무 2급까지만 있어도 됩니다. 취업합니다. 근데 회계 1급까지만 있어도 세무사 사무실 취업할 수 있냐? 확률상은 낮은데 가능은 해요. 나이가 있는데도 취업 가능하냐? 아, 가능하죠, 당연히. 저도 학원에 있을 때는 40대 중반분들까지는 제가 다 취업 다 시켜봤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좋은 회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소규모인데 그래도 좀 혼자서 이렇게 좀 격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일을 배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취업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켜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세무 2급까지만 있어도 충분히 취업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뭐 덧붙여서 뭐 TAT 2급, 아, 그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뭐 ERP 회계 2급, 뭐 그다음 인사 2급, 커말. 아, 근데 솔직히 그거는 커말은 솔직히 저는 없어도 된다고 보긴 하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 보다는 차라리 ITQ나 MOS나 그런 걸 대체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커말 하기 싫다 하면은 그런 부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자격증은 아마 3개, 4개 정도 있으면 충분히 합격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그러니까 공부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이지 마시고, 특히 제가 제일 필요한 건 세무 2급, 뭐 그 다음에 뭐 ITQ, 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A 등급만 있어도 되고, 할 줄 안다고 보는 거니까. 커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ERP 회계, 특히 기업 가실 분들 ERP 회계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 외에 이제 뭐 면이나 읍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그거 운전면허증 꼭 이력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차 있냐 여부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준비를 하셔서 꼭 취업까지 또 합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소론이 좀 길었습니다. 취업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실기 문제 3번 하고 4번, 4번은 자동여사만 합니다. 그래서 5번에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무시험입니다. 자,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대동산업입니다.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 및 도소매 업을 주업으로 영위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저는 문제 3번부터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문제 3번. 전산 세무 2급 111회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23년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단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제임스사 랜덤 기업 큐수 상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2가지 요청사항,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은 부가가치에서 부석 명세서 1번에 보시면은 수출 실적 명세서,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조회 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1에서 3월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뭐냐? 2가지, 이 부분에서 꼭 주의를 하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적 일자와 환율입니다. 선적 일자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선적 또는 기적 일자를 작성합니다. 배 뜨는 날짜, 배 뜨는 날, 이렇게 가는 날, 출항하는 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뜨는 날. 그림 잘 못 그려요. 그래서 비행기 뜨는 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는 거고, 환율은요, 둘 중에 하나 빠른 날로 작성해요. 첫 번째, 선적일 환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가일 환율. 중에 빠른 날 작성합니다. 그 메인 매출 전표도 뭐 선적일 하고 환가일 환율 중에 빠른 날로 작성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쉽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꼭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수출 신고 번호 한번 넣어봅시다. 선적일자 넣어줍니다. 자, 통화 코드는 USD입니다. 환율 넣어주는데, 환율 넣을 때 선적일하고 환가일 중 빠른 날로 작성을 해야 돼요. 어느 게 더 빨라요? 그렇죠. 선적일이 더 빨라요. 다시 할게요. 환가일이 더 빨라요. 1월 25일자, 1월 31일자니까 1월 25일자 환가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줘요. 얼마? 1,080원. 외화 얼마예요? 10만 달러. 1억 800입니다. 거래처 코드 어디냐? 제임스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랜덤 기업입니다. 자, 선적일자 넣어줍니다. 자, 얼마냐면은 2월 20일입니다. 통화 코드는 USD. 환율은 얼마예요? 환율 어느 게 더 빨라요? 선적일하고 환가일 중에. 그렇죠. 선적일이 더 빠르죠. 2월 20일. 그래서 얼마냐면은 환율은 1,050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1,050원에 8만 달러. 8,400만 원이고요. 랜덤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하면 되고, 선적일자 언제예요? 2023년 3월 18일. JPY예요. 환율 얼마예요? 자, 환율은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1엔당 환율을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100엔당 800원이잖아요. 100엔당 800원 해버리면은 외화 금액이 완전 개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1엔당 금액을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800 나누기 100 얼마? 8입니다. 그래서 1엔당 금액 얼마냐? 8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외화는 500만 엔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Q수상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자, 그러고 나서 저장 누릅니다. 자,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 더 남았죠. 뭐예요? 영세율 매출명세서입니다. 자, 영세율 매출명세서.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1에서 3월입니다. 1에서 3월인데 이때 어떻게 해주냐? 블로그 해주시면 돼요. 얘 누르면 되고, 근데 블로그 하니까 안 뜨죠. 지금 이게 안 떠요. 왜냐면은 이게 수출 시점 명세서에는 제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저장을 해놨는데 이게 안 뜨는 이유가 전표에 입력이 안 돼 있으면은 안 떠요. 그래서 내가 수기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 뜨는 경우를 했을 때 수기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블로그를 해도 안 뜨죠. 그래서 내가 수기로 넣어 주면 돼요. 어떻게? 직접 수출 2억 3,200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안 뜨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면 뭐예요? 아, 전표 입력이 안 돼 있어서 안 떠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출 시점 명세서는 직수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억 3,20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점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출 시점 명세서는 3점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틀리면 점수가 없고요. 당연히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1점짜리인데
입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점수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배점 점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1번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